이번 강의에서는 센스 앤 리턴 테크닉, 실제로 우리가 볼티지 혹은 커런트를 센싱해서 볼티지 혹은 커런트를 리턴하는 피드백 시스템 내부에서요. 그거를 실제로 한번 예시를 보고 실제로 적용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잠깐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네 가지 타입의 앰플리파이어가 있었는데 그걸 잠깐 9슬라이드에서 잠깐 리뷰를 해볼게요. 이게 뭘 리뷰할 게 있어요, 교수님?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앰플리파이어가 있고 볼티지랑 커런트 두 가지 시그널이 있으니까 네 가지 앰플리파이어가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인풋은 볼티지 커런트, 아웃풋도 볼티지 커런트 두 가지가 가능하니까 2 곱하기 2에서 네 가지 컴비네이션 있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슬라이드 왜 왔을까요? 왜 왔냐면요, 여러분이 실제로 회로를 보시고 얘가 커런트 앰플리파이어다, 얘가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다, 혹은 얘가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다, 트랜스 컨덕턴스 앰플리파이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 앰플리파이어를 보고 이게 네 개 중에 뭐다 라고 딱 한 번에 디시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이런 거 했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17쪽 18쪽 여기서 뭐 했어요? 이게 뭐다, 이게 뭐냐, 이게 커런트 앰플리파이어다,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다, 이런 거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확히 판단하셔야 되는 게, 제가 요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거는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에 적절하다, 커런트 앰플리파이어에 적절하다, 얘는 볼티지를 커런트로 바꾸는 트랜스 컨덕턴스 앰플리파이어에 적절하다, 이런 의미지, 여러분 반드시 걔를 그렇게 쓴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다시 여러분 22쪽 가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이제 요거 커런트, 이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고, RD가 꽤 큰 값으로 제가 게인을 크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바이어스를 하나 해갖고 여기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 그래서 여러분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다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 쓰는 거 캐스코드 스테이지의 일종이죠. 그래서 Vin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제가 또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여기 RL, 이거는 뭐 그라운드일 수도 있고 어쨌든 AC 그라운드에서 여기다가 이제 V 아웃을 잡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랑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가 이렇게 캐스케이드 돼가지고 V 아웃이 나가는 거죠. 퍼스트 스테이지, 세컨드 스테이지 이렇게 나가는 거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근데 제가 요거는 여러분 커런트 앰플리파이어예요? 아니면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예요?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이 그거 실제로 특정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특정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 특히 V 아웃이라고 안 써놓고 여기 그냥 아웃풋이라고 하면요, 제가 이게 볼티지가 아웃풋인지 커런트 아웃풋인지 안 써놓고요, 그냥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실제로 여러분이 특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얘가 무슨 타입의 앰플리파이어야?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여기도 무슨 타입인지 스페시파이 안 했잖아요. 뭐라고 명확하게 안 했잖아요. 얘 말이에요, 얘. 이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 대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어? 네 가지 중에 하나 골라봐. 라고 하면은 여러분 실제로 고르기 쉽지 않아요. 커런트가 들어가서 커런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커런트가 들어가서 볼티지가 나오는 건가? 얘 볼티지로 잡을 수도 있잖아. 얘 볼티지가 들어가서 GMRL로 볼티지가 나오는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 GMRL짜리 그건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볼티지다 커런트다 제가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는 실제로 제가 어떤 타입의 앰플리파이어인지 여러분이 실제로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특정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 이거 특정할 수도 없고요, 특정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얘를 4개 중에 뭐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모든 타입의 앰플리파이어가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 4가지 중에 어떤 거야 라고 꼭 말할 수는 없어요. 자, 보세요. 이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볼티지가 들어갔어요. 그럼 얘가 여기서 볼티지가 바뀌겠죠. 그래서 그 볼티지를 여기 전달해주는 앰플리파이어,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도 볼 수 있지만, 내가 여기 커런트가 이렇게 나와서, 내가 여기 여기 지금 볼티지가 바뀌어서 여기 흐르는 커런트가 바뀌어서 그 커런트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일단 인풋이 커런트인 놈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것만 집중해 볼 거예요. 대체 얘는 커런트를 인풋으로 받는 거예요, 볼티지를 인풋으로 받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해요. 여러분 둘 다 가능한데, 이거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거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는 왠지 이쪽으로 들어가는 1/GM이 R이니까 얘는 커런트를 잘 받아낼 수 있는 거지 볼티지를 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커런트 인풋으로 쓰는 게 적절해 혹은 적당해 라고 말씀드린 거지, 그게 반드시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얘가 볼티지 많이 깎아먹고 제대로 손해보고 많이 손해보고 받지만 실제로 받긴 받을 수 있고, 그거를 또 아웃풋으로 전달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볼티지를 인풋으로 받는다 라고 얘기해도 되고, 커런트를 인풋으로 받는다 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자, 근데 왜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요, 여러분 굳이 나누자면 뭐냐면, 내가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약간 굳이 나누는 거고 사람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지 실제로 회로는요 볼티지도 있고 커런트도 있어요. 이 노드에는 볼티지도 있고요. 이 패스에는 커런트도 있기 때문에 얘를 커런트를 받는다 볼티지를 나눈다 굳이 엄밀히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사람이 나누는 과정은 뭐냐면요. 내가 요 앞단에서 얘가 앞단에서 내가 볼티지를 받을 거다 혹은 커런트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요. 뭐냐면요. 요 앞에 회로가 열심히 만들어갖고 내가 얘를 앞에 회로가 뭔가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제가 볼티지를 만드는 커런트를 만든 둘 중에 하나를 만들었는데 얘는 볼티지를 센싱을 하면 내가 볼티지를 센싱하면 그 볼티지를 웬만해서 안 건드리고 센싱할 수 있는 놈이면 얘는 볼티지가 인풋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볼티지를 센싱할 때 이 볼티지 내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볼티지나 연결되었을 때 볼티지나 비슷해. 예. 큰 민폐를 끼치지 않아. 내가 얘가 새로 연결됐다고 해서 앞에 볼티지가 생성되는 그 전압값이 크게 변하지 않고 민폐를 끼치지 않아. 너 그러면 볼티지를 인풋을 받는 것으로 적절하고 합격이야. 그러면 여러분 얘를 볼티지를 인풋으로 받는다 이런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연결했는데 얘 볼티지를 확 깎아막아. 그런다고 해서 얘가 볼티지를 인풋으로 못 받는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굳이 나누자면 앞에 제가 만약에 커런트를 센싱해요. 커런트를 내가 이렇게 연결했는데 볼티지는 막 바꾸는데 제가 커런트를 센싱하는 개념으로 보면 커런트는 거의 안 바뀌어. 그럼 너는 커런트를 지금 인풋으로 받는 거야. 네가 뭔지 모르지만. 이 회로는 나는 그냥 회로일 뿐인데? 근데 사람들이 볼티지랑 커런트로 모델링해서 회로를 해석하길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가 요걸 연결했어요. 회로를 연결했어요. 앞에 거랑 연결했는데 볼티지는 확 바뀌었는데 커런트는 거의 안 바꿔요. 그러면 얘는 커런트를 인풋으로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게 편하다 이거일 뿐이지 여러분 실제로 얘가 볼티지를 못 받는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다시 이 오른쪽 예제 보세요. 제가 이걸 끊었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 끊어져 있었어요. 그럼 여기 여러분 볼티지가 생성되겠죠. 생성되겠죠. 요거 앰플리파이어 된 걸로 볼티지가 생성되는데 여러분 그때 볼티지 얼마예요? GMRD 마이너스 GMRD 곱하기 V인으로 여기 볼티지가 생성될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 연결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얘가 확 깎여요. 왜? 이쪽으로 만약에 얘가 람다 0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바뀌어요? GMRD랑 1 GM2 얘를 M2라고 하면요. 요렇게 바뀐 거에 V인이 새로 측정이 되죠. 그러니까 볼티지가 확 변해요. 얘가 이거 연결했을 때, 안 했을 때 볼티지가 확 변하죠. 제가 볼티지, 여기다가 연결하는 순간, 여기 생성되는 볼티지가 확 깎여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앞에 얘가 애써 만든 볼티지를 확 변화시키는 거니까, 너 볼티지를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사람들이 해석하기에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커런트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그대로 일로 가요, 다. 그래서 왜 그렇지? 왜 커런트는 그렇게 하면? 커런트 이거 끊었을 때 여러분 제가 끊었어요. 끊으면 어떻게 돼요? 커런트가 이렇게 생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GMV인으로. 그쵸? GMV인으로 생기는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흐를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요렇게 연결하는 순간 어때요? RD랑 1 GM이랑 누가 훨씬 작아요? 만약에 RD가 훨씬 더 1 GM보다 크다고 하면 이쪽으로 전류가 거의 다 흘러갈 거니까 얘가 요렇게 세이빙되고 커런트가 내가 받아오는 커런트가 대부분 여기서 생성되는 커런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커런트는 내가 여기 연결된다고 해서 볼티지는 여러분 확 바뀌지만 요렇게 커런트는 거의 안 바뀌어요. 그러면 앞에 민폐를 끼치지 않고 받아올 수 있는 시그널 타입이 대체 뭐냐에 따라서 이 넥스트 스테이지의 인풋이 너는 커런트 인풋이야. 니 몰랐지? 우리 사람들이 부르기에 너는 커런트를 인풋으로 받아오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억지로 굳이 나눠서 이름 붙여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 걔가 굳이 커런트를 인풋으로 받는다, 볼티지를 인풋으로 받는다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사람들이 편한 대로 이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볼티지를 인풋으로 받는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얘가 볼티지가 확 변하긴 하지만요. 물론 이제 개인이 확 깎여갖고 엄청나게 뭐 예를 들면 개인이 10이었다가 개인이 거의 1 수준으로 깎이는 건데 마이너스 1 수준으로 깎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티지를 받아와서 그 볼티지를 전달해준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4개가 나눠놨지만 실제로는 볼티지를 받는다, 커런트는 안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이 명확하게 클래시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편안하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명확하게 커런트를 전달하냐 볼티지를 전달하냐 큰 의미도 없고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나누실 수도 없는데 근데도 뭐예요? 뭘 보고 뭘로 해석하는 게 편해요? 앞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 걸로 내가 받아온다. 그걸 인풋으로 센싱하고 그걸 인풋으로 보고 회로를 해석하는 게 편한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아웃풋도 어때요? 내가 웬만해서 제가 지금 이제 요 회로의 입장에서 볼 거예요. 여기 뭐가 연결될 건데 내가 웬만큼 네가 뭘 연결하든지 내가
네가 뭘 연결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뭐가 연결되든 상관없이 항상 같은 커런트를 낼 수 있어 나는. 혹은 뭐가 연결되든지 간에 나는 항상 똑같이 아웃을 만들어낼 수 있어. 자, 그럼 뭐가 연결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거, 내가 진짜 잘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아웃풋으로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커런트도 만들고 볼티지도 만들죠. 당연히 회로인데 어떻게 커런트랑 볼티지랑 둘 중에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진짜 몇몇 경우 아닌 이상 볼티지랑 커런트만 만드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둘 다 동시에 만들어요. 근데 뭐예요? 뭐가 연결되든 간에 둘 중에 한 놈이 잘 안 변하고 둘 중에 한 놈은 확 변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안 변하는 놈, 뭐가 연결되든지 간에 똑같이 유지해서 내가 그 연결되는 거랑 상관없이 들 변하는 놈을 아웃풋으로 잡고 그걸 해석하는 게 유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슬라이드 다시 그쪽 가셔서 이거 4개로 나누는 게 그렇게 굳이 나눠서 해석하는 게 편한 거고, 실제로는 여러분 걔가 꼭 커런트 앰플리파이어다, 걔가 꼭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다, 이렇게 여러분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 있고 나누는 게 여러분 실제로 의미가 크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 사전 지식을 좀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굳이 나눈 다음에 어때요? 센싱 할 거다. 센싱해서 피드백 시스템에서 여러분, 자, 뒤에 센싱하고 리턴하는데 여러분 뭐예요? 이런 피드백 시스템에서 피드포워드 시스템이랑 피드백 시스템이 있는 거고, 자, 인풋하고 아웃풋 타입이 프리디터마인드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앞에 시스템에 민폐를 끼치지 않고 가져오는 게 예를 들면 볼티지고, 얘는 뒤에 뭐가 연결되든 간에 내가 상관없이 잘 만들 수 있는 게 만약에 커런트야. 그러면 여러분 얘는 트랜스 컨덕턴스 앰플리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에서 이 피드포워드 시스템이 내가 잘 받아올 수 있고 앞에 민폐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뒤에 뭐가 연결되든 항상 내가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잘 만들 수 있는 시그널 타입이 볼티지 커런트, 볼티지 혹은 커런트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요. 아시겠죠? 그때 센싱하고, 그리고 이쪽이 센싱이고요. 센싱하는 쪽, 이쪽이 리턴하는 쪽이에요. 자, 그럼 센싱은 여러분 이 피드백 K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센싱을 잘하는 거예요? 이 Y 지금 잘 만들고 있잖아. 근데 Y 잘 만들고 있는데 얘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너 잡아올 건데 여기 민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왜냐면 여러분 피드백은 요 다음 스테이지에 연결되는 아웃풋을 건드리지 않고 내가 피드백이 있든 없든 간에 요 아웃풋을 만드는 데는 내가 요거 연결하는 순간 아웃풋이 확 변해버리면 이건 진짜 안 좋은 피드백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아웃풋 볼티지인지 커런트인지 모르겠지만 그 타입에 내가 영향을 진짜 최소화 주는 상황에서 센싱하는 게 이 피드백 시스템의 목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 피드백 시스템, 요 시스템, 피드포워드 시스템이 지금 만들고 있는 아웃풋 타입이 결정될 텐데, 그 아웃풋 타입이 볼티지 혹은 커런트로 결정될 텐데 말이야. 그 시그널에 내가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센싱해오는 거,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그거를 고려해서 피드백 서킷을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리턴도 여러분 마찬가지인데요. 리턴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 컴패리전 메커니즘을 잘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커런트, 볼티지 정해지고 나서, 제가 커런트든 볼티지든 정해지고 나서 커런트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볼티지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피드백 시스템에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피드백 서킷을 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싱하고 리턴할 때 이거 영향이 없어야 되고, 리턴할 때 제대로 얘 볼티지면 볼티지를 빼주는 형태로, 볼티지가 잘 빼질 수 있도록, 얘가 커런트면 커런트가 잘 효율적으로 빼질 수 있도록 피드백 서킷을 설계해야겠다, 요렇게 해야겠다라는 개념을 잘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센스랑 리턴 중에서 먼저 센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볼게요. 자, 센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센스는 우리가 센싱 아웃풋을 만약에 볼티지예요. 자, 그래서 볼티지가 아웃풋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 상황에서 그거를 제가 잘 센싱해 오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잘 센싱해 오려면, 제대로 센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피드포워드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볼티지 아웃풋이 있을 텐데, 자, V아웃이면요, 여러분. V아웃이면 쟤를 어떻게 센싱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센싱해 오는 걸까요?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피드포워드 시스템 요 볼티지 아웃풋을 내고 있어요. 아웃풋 볼티지를 내고 있을 때, 피드백 시스템에서 이 V아웃을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뽑아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이렇게 패럴럴하게 뽑아 와야 되고, 아시겠죠? 패럴럴하게 뽑아 와야 되고요. 패럴럴하게 뽑아 오는 상황에서 제가 이 시스템에 영향을 안 주고 뽑아 오려면요, 여기 저항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엄청나게, 여러분 패럴럴한 상황에서 패럴럴리 연결되는데 회로에 영향을 안 주려면 이쪽으로 바라보는 저항이 무한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무슨 말인지 한번 나중에 좀 천천히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게 여기 저항이 굉장히 커야 돼요. 이쪽 저항이 굉장히 커야 돼요. 왜요? 왜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회로가 있는데 진짜 이게 지금 회로가 어디 회로 중간 여기 이렇게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가 있고 막 회로가 엄청 복잡한 회로가 요 내부에 있겠죠. 그쵸?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된 회로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건 뭐 RLC든 뭐든 뭐 다양한 뭐 모스펫이든 뭐 엄청 어떤 회로가 있을 텐데 자, 이 회로에서 내가 어디랑 어디 사이 전압을 아웃풋을 쓸 거냐면 여기랑 여기 사이 전압을 아웃풋 써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Vout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Vout으로 여기가 Vout인데 자, 얘를 Vout을 제대로 채우려면요. 제가 여기다가 요렇게 여기 또 패러럴로 연결해서 얘를 센싱해서 피드백 시스템에 넣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요걸 제가 여기다가 피드백 시스템에 넣을 건데 요렇게 해서 피드백 시스템에 넣을 건데 이 피드백 시스템에 넣는 요 저항이 여기 연결된 저항 있잖아요. 이 연결된 저항이 굉장히 작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작다. 굉장히 작아요. 이 굉장히 작으면요, 여러분 연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못 흐르고요.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었는데 원래 지금 제가 피드백 시스템 연결하기 전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피드백 시스템 연결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나눠져서 흐르게 되죠. 이 빨간 쪽으로도 흐르게 돼요. 그러면 제가 연결하기 전 대비 연결하고 나서 여기 회로 동작이 아예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센싱은 민폐를 끼치지 않고 센싱한다. 그 목적에 안 맞죠. 그쵸?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센싱하려면 볼티지를 민폐를 끼치지 않고 센싱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저항이 이쪽 저항이 굉장히 커야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이쪽으로 보는 저항이 굉장히 크고 심지어 모으면 좋은 거예요. 이쪽으로 보는 저항을 Rin이라고 할게요. 그거를 무한대, 그쵸? 걔가 무한대가 되면은 제일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게 그 의미예요. 자, 인풋 레지스턴스가 인피니트 하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시 하나 볼게요. 요게 피드포워드 시스템이에요. 요게 피드포워드 시스템이고, 자, 이 피드포워드 시스템에서 제가 요거를 피드백을 요렇게 이 아웃풋이랑 디펜던트한 볼티지를 센싱해냈어요. 그쵸? 요 Vout을 센싱해냈어요. Vout을 센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Vout을 센싱하려고 제가 R1하고 R2를 잡았어요. 자, 그럼 이 R1하고 R2는 어때야 돼요? 굉장히 커야지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R1하고 R2가 작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커런트, 이게 만약에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라고 해봐요. 제일 많이 쓰니까 제가 계속 갖다 쓰는 겁니다. RD에서 이렇게 Vout인데, 제가 만약에 여기 R1하고 R2가 이렇게 지금 피드백을 넣으려고 여기 R1하고 R2를 달았는데 R1하고 R2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쵸? 일로 흐르는 전류가 많아지고 여기 게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GMRD랑 R1R2의 패러럴이 되는데 얘가 작으면은 요거에 의해서 게인이 결정돼서 결국은 V-in-to V-out이 바뀌어서 V-out의 크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웃풋 전압은 웬만하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센싱만 하려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R1하고 R2는 굉장히 어때야 돼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영향이 없고 요거에 의해서만 게인이 결정돼서 기존 시스템에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자, 만약에 커런트를 센싱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커런트를 센싱하는 거는 요렇게 지금 제가 커런트를 어디다가 붓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커런트를 붓는 건데, 자, 커런트를 센싱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뭐냐면, 바로 뭐예요? 요렇게. 커런트가 제가 요렇게 여기를 뜯어야 돼요. 직렬로 이렇게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원래 피드포워드 시스템이 이렇게 I out, 커런트 I out. 자, 커런트는 여러분, 요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여기 꼭 그라운드는 아닐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라운드라고 하면 그냥 요렇게도 표현 가능한 거거든요. I out. 요렇게 해서 여기 시스템 있으면 요렇게도 표현 가능한 거고, 어쨌든 원래는 뭐예요? 원래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피드포워드 시스템이 커런트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데 요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요렇게 해서 I out이 요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플랫 보여드린 적 있죠? 요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 I out을 제가 밖에서 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노드 뽑아가지고, 그쵸? 이 노드랑 이 노드 뽑아가지고, 요렇게 그냥 쇼트시켜서 재면 되죠. 그쵸? 이게 바로 I-out이에요. 혹은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그라운드라고 하면 어떻게도 잴 수 있어요. I-out을 어떻게 잴 수도 있었어요? 요렇게 잴 수도 있었죠. 그 노드 여기 그라운드로 바로 쇼트시켜갖고 잰 거. 여러분, 요거 GM, Vin 해갖고, 뭐, 요렇게 해서 구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래서 I-out 구할 때 요렇게 구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기가 그라운드일 때 요렇게, 바로 요거를 쇼트해서 요로 흐르는 게 아니고, 저항이 아예 없는 쪽으로 100% 다 흐르도록 했을 때 그 I out을 구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이 I out을 센싱을 해서 피드백에다가 넣어가지고 피드백에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I out을 요거를 째야 돼요. 그쵸? 요걸 째갖고 직렬로 연결해서 피드백 시스템에 넣어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 오른쪽 보세요. 이 오른쪽 보시면 이 RS로 제가 IOUT을 이거는 지금 IOUT을 어떻게 보면 센싱하는 게 RS인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이거 지금 IOUT을 센싱해서 VF로 바꿔가지고 저쪽 이제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여기 지금 볼티지가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볼티지로 내보낼 수도 있고 커런트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은 요 IOUT을 센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IOUT이 원래 어떻게 흘렀을 텐데? 그냥 이렇게 저항으로 제가 여기 달았으면, 이렇게 위에 같이 달았으면, 즉, 보세요. 이렇게 달았으면 여기 제가 그라운드로 달았을 텐데, 혹은 이렇게 달았을 텐데, 지금 그라운드 대신에 저렇게 쇼트 시킨 건데 같은 겁니다. 이렇게 달았을 텐데, 여기다가 직렬 연결해서 센싱한다는 거죠. 그쵸? 어떻게 직렬 연결했어요? 요거 그라운드랑 여기 끊어가지고, 여기 RS 이렇게 달아서 센싱했죠. 그래서 이거 센싱 결과를 이렇게 재면 어때요? IOUT에 비례해서 VF가 결정되니까 센싱해내는 거 맞죠? 그리고 여러분 이 RS는 굉장히 작아야겠죠. 예, 작지 않고 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는데 RS가 작지 않고 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떤 회로든 간에 직렬로 연결하는데 제가 이렇게 직렬로 없던 거를 끊어가지고 원래 여기 이 자리는 뭐였어요? 아무것도 연결 안 된 R이 0인 그냥 도선이었는데 그 부분을 끊어가지고 뭐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민폐를 끼치면서 이렇게 직렬로 들어간 거죠. 커런트 센싱 하겠다고, 그쵸? 커런트 센싱은 직렬밖에 못하니까. 근데 여기 저항이 어쩔 수 없이 생긴데 그 저항이 가능하다면 어땠으면 좋겠어요? 작아야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안 주죠?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그라운드로 있던 게 여기 그라운드 해서 여기 RS를 넣었으면 원래 대비 벽을하지 않으려면 RS가 작아야 되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요게 영향을 안 주려면 굉장히 작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자이러블한 컨디션 오브 RE는 여러분 이쪽 RE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게 좋은 거죠. 왜냐면 IOUT을 이런 직렬 요런 느낌으로 보셔서 굉장히 작으면 좋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제 리턴으로 다시 한번 이제는 센싱 조건 봤으니까 리턴 조건 볼게요. 리턴은요, 여러분 빼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에러가 V-VF로 뺄 거고요. 그다음에 IE는 IF 이렇게 뺄 거예요. 자, 그래서 볼티지 커런트 리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볼티지고 이쪽이 커런트 리턴인데 이렇게 뺄 건데 볼티지 리턴은 어떻게 돼요? 여기 직렬이죠. 볼티지 리턴할 땐 직렬로 연결해서 빼죠. 커런트는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직렬이고 병렬이고 실제로 회로에서 봐야 확 와닿지, 이렇게 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리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잘 들어가고 있는 인풋 볼티지 대비 피드백 볼티지가 빠지도록 서킷을 한번 구현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피드포워드 시스템에서 Vin 빼기 VF를 구현하는 방법이 뭘까요? Vin 빼기 VF만 피드포워드 시스템으로 이펙티브하게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Vin 빼기 VF에 비례하도록 만드는 방법 뭐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가 비슷한 건데 이제 이거 Vin 빼기 VF 방향만 바꾼 거고요. 어디가 게이트에 어디가 소스에 연결되는지만 바꾼 거고요. 왜 이렇게 하면은 Vin 빼기 VF가 구현이 돼요? 일로 흐르는 커런트가 뭐니까? VGS니까. 그쵸? 자동으로 Vin 빼기 VF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디퍼런셜 스테이지 쓰면 어때요? 요쪽 양쪽의 차이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Vin 빼기 VF 요거 두 개 차이가 요거에 비례해서 들어가죠. 그쵸? 그랬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만약에 여기 RD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퍼런셜 구조를 쓰거나 혹은 이렇게 게이트 투 소스 전압에다가 각각 Vin이랑 VF를 넣어주면 Vin 빼기 VF가 V2로 들어가는 효과가 있어요. 자칫 말해서 얘가 Vin 빼기 VF에 디펜던트하게 아웃풋을 내보내게 하려면 이런 구조나 이런 구조가 자주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요 그림만 봤을 때는 어때요? Vin 빼기 VF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걸 지금 시리즈로 뜯어갖고 넣는다는 게 그게 지금 막막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 시리즈로 뜯어서 넣는 건가요? 이거 진짜 그렇게 넣지는 않죠. 그쵸? 그래서 Vin 빼기 VF를 넣는 방법, 가장 대표적인 방법보다 디퍼런셜로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 VG 빼기 VS로 오른쪽과 같이 넣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커런트를 리턴 시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커런트를 리턴 시킬 때 이렇게 패러럴리 빼는데 어떻게 하면 빼면 돼요? 내가 지금 커런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요 노드가 다 그라운드라고 하면, 그쵸? 여기 그라운드로 들어가고 있으면, 그라운드에서 들어가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빼는 방법은 뭐예요? 뭘 빼는 방법 뭐긴 뭐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달면 되죠, 그냥. 그쵸? 원하는 대로 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커런트가 빠져가지고 피드백 시스템, 피드백 네트워크에 아웃풋만큼 커런트가 빠진 에러, IIN 밖에서 원래 인풋 빼기 IF가 들어가서 걔가 피드포워드 시스템의 아웃풋을 결정하도록 회로를 설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실제 구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면 되잖아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잘 보세요.
아시겠죠? I가 원래 이렇게 이거 없으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모스펫 달면은 어때요? 일로 흐르는 전류가 그만큼 빠지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저항 달면 어떻게 돼요? 일로 흐르는 전류가 I 빼기 IF가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I in 빼기 IF가.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Type of sensed and returned signal.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크게 의미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기 V-in, VF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아시겠죠? 그래서 커런트가 혹시 리턴이 되나요? 특히 여러분 이렇게 게이트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어때요? 우리가 볼티지만 인풋으로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볼티지 인풋. 그러면 볼티지 인풋하고 볼티지 인풋, Vin 빼기 VF의 차이가 여기 Vout으로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GM, GMN, 그쵸? GMN, RO4, RO2, 요게 게인이 되는.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하면 Vin 빼기 VF가 곱해지면 요렇게 나오는, 그쵸? 그래서 요렇게 나오게 되는 게 바로 Vout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볼티지를 센싱하는 거죠. 요 볼티지를 센싱해서 볼티지를 넣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볼티지가 센싱해서 볼티지를 리턴 시킨다. 그래서 볼티지 피드백 요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턴 시그널이랑 센스 시그널은 둘 다 타입이 볼티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 12.11 한번 보세요. 얘는 뭐예요? 피드백 팩터를 계산하라. 피드백 팩터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피드백 팩터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피드백 팩터예요, 여러분? 뭐긴 뭐야. 피드백 시스템의 개인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 피드 포워드 시스템 있어요. 포워드 시스템. 그래서 여기를 A로 표현했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된 거를 K로 표현하잖아요. 요걸 구하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자, 여기 어떻게 돼요? 얘는 뭐가 V인인 여기 피드백 시스템의 인풋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Vout을 센싱하는 거죠. Vout을 센싱해서 요게 당연히 인풋이니까. 그쵸? 인풋이 커런트니까 얘도 커런트를 빼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Vout to IF. 그쵸? 요거를 구하는 게 바로 뭐예요? 피드 팩터를 구하는 거야. 다름 아닌. 그쵸? 근데 우리 IF, Vin, Vout 이거 뭐예요? GM이잖아. 그쵸? 교수님 일로 보이는 뭐 각종 그런 거는 고려 안 해줘도 되나요? 네, 일로 저항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요렇게 그냥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피드백 네트워크가 좋은 조건을 가지려면 뭐예요? 우리가 센싱할 때 볼티지 센싱은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인 게 좋은 거죠. 그래야 민폐를 안 끼칩니다. 그 다음 뭐예요? Iout은 커런트인데 커런트를 센싱할 때는 뭐예요? 이쪽 피드백 시스템의 인풋이 0이면 좋은 거예요. 인풋 저항이. 아시겠죠? 인풋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작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야 직렬로 연결됐을 때 민폐를 안 끼친다. 민폐 안 끼치는 게 목표니까요. 센싱은. 자, 리턴은요. 여러분 리턴은 VF로 리턴을 할 때는 당연히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0이면 좋고요. 그리고 인풋으로 리턴할 때는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무한되면 좋은 거예요. 아시죠? 그래야 안 들리고 제대로 잘 여기서 만들어진 게 또 일로 잘 반영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여러분 피드백의 폴라리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폴라리티라는 건 여러분 네거티브 피드백이냐 포지티브 피드백이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이면 뭐예요? 제가 인풋이 올라가면 아웃풋도 올라가겠지만 어때요? 생각보다 얘 아웃풋 올라간 게 다시 인풋을 내리는 데 영향을 주거나 그래서 그런 게 네거티브 피드백이에요. 아시겠죠? 아웃풋이 올라가서 인풋하고 아웃풋의 관계식이 있는데 아웃풋이 살짝 올라갔어요. 만약에 올라가면 요 인풋에 다시 네거티브하게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거를 네거티브 피드백. 그리고 내가 인풋을 올리면 아웃풋도 올라오고 아웃풋이 또 다시 인풋을 더 올리는 효과로 들어가서 계속 아웃풋이 커지거나 한쪽 방향으로 계속 증가하는 게 포지티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로 우리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볼 거고요. 네거티브 피드백을 써야 우리의 목적인 어떤 조정이나 코렉션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폴라리티를 결정하는 건 네거티브 피드백이냐 포지티브 피드백이냐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어떻게 정하면 돼요? 인풋 시그널 올린 다음에 따라가요. 체인지를. 아시겠죠? 쭉 따라가요. 포워드 앰플리파이어랑 피드백 네트워크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리턴드 퀄리티가 아웃풋 인풋하고 인풋 체인지 대비 반대인지 인풋 체인지랑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네거티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포지티브 피드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12 한번 보세요. 이거 V인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V인 올라가면 요거 떨어지죠. 요거 떨어지면 Vout 올라가죠. Vout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Vout이 올라가면 여기가 올라가죠. 그쵸? 여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시
다시 어떻게 돼요? 여기 올라가면 여기 떨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랑 요거랑 어때요? 만났죠? 어퍼지트 됐죠? 서로 반대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네거티브 피드백인 거예요. 내가 여기 올라왔잖아요. 올라가서 X를 올렸더니 X가 다시 이 V 아웃을 올리는 걸 어느 정도 보상해 주잖아요. 어느 정도 너무 과하지 않게 그만 올라가 해주면 네거티브 피드백인 거고, 얘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얘를 더 올려요. 막 얘가 올라가서 얘의 결과가 다시 이거의 원인을 더 그 같은 방향으로 더 심하게 해주면 걔는 포지티브 피드백이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V 아웃이 올라갔어요. 근데 RX가 올라가서 VX가 올라가서 얘가 커런트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V 아웃이 올라가고 다시 VX가 올라가고, 그러면 얘가 커런트를 더 많이 흘리니까 V 아웃을 다시 내리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쵸? 그러니까 올라가고 올라갔는데 요 결과가 다시 이 원인을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2.13 얘도 어떻게 돼요? 해보시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V는 올려요. 그쵸? V는 올려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떨어지잖아. 그쵸? 자, 그럼 얘가 지금 얘가 올라가면 여기 커런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얘가 떨어져요. 그쵸? 맞죠? 여러분 요거 차근차근 보세요. 얘가 올라가면 일로 흐르는 커런트가 증가해서 얘가 좀 떨어진다. 그 다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요 게이트가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죠. 게이트 전류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율로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죠. 그럼 V 아웃이 올라가죠. 그쵸? 맞아요? V 아웃이 올라가면 VX도 올라가고, VX가 올라가면 요 V인 빼기 VGS가 감소하니까 요 커런트가 어떻게 돼요? A를 내렸던 커런트가 어느 정도 다시 빠꾸하죠. 그쵸? 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면 다시 적게 증가하도록 바뀌는 거죠. 그쵸? 그게 바로 여러분 네거티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놈이 너무 과하게 해서 그 과한 변화를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룹이 끝나면 걔는 네거티브 피드백 룹인 거고, 걔가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돼요. 룹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예제는 어떨까요?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요. 제가 좀 문제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요 한 문장을 추가했어요. 무슨 한 문장이냐면, M2는 채널 렉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라. 자, 고려하라는 건 무슨 뜻? VDS가 IDS에 영향을 준다. 언제도? 세츄레이션일 때도.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채널 렉스 모듈레이션이 있으면요, 세츄레이션이든 리니어 모드든 이 트랜지스터가 켜져 있기만 하면 VDS가 증가하면요, IDS가 증가해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은 이제 조금 좀 오묘하게 좀 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까지 해주셔야 되냐면, 제가 이쪽으로 흐르는 커런트를 강제로 1mA에서 1.2mA로 올렸어요. 자, 올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이쪽으로 흐르는 커런트를 1.1mA에서 1.2mA로 올렸어요. 강제로.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가 VGS가 픽스예요. 자, VGS가 픽스예요. 자, VGS가 픽스면 그러면 여기에 VX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좀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츄레이션식 가져오셔도 되고 리니어식 가져오셔도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다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얘를 동작시키잖아요. 그래서 M2의 세츄레이션식을 보면은 IDS는 2분의 1 mu COX L분의 W, 자, VGS 텀 있고요. 그리고 VTH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람다 VDS가 있어요. 뭐 때문에? 채널 렉스 모듈레이션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일정하잖아요. 얘도 상수 다 일정하잖아요. 지금 VGS가 특히 픽스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커런트를 늘리려면 제가 커런트만 쑥 늘렸어요. 그럼 대체 전압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VDS가? VDS가 증가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VX가 증가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상황, 요 백그라운드를 아신 다음에, 자, 요거 피드백 폴라리티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인풋으로 커런트가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럼 인풋으로 커런트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인풋의 전류를 증가시켰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회로가 받는 인풋의 이펙은 뭐냐면요, 제가 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전류가 요 게이트 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M1 전류 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게이트가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일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I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일로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V 아웃이 픽스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일단은 얘가 증가하면 이 흐르는 전류, 커진 전류를 받아주기 위해서 VDS가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리니어이든 세츄레이션이든. 자, 그래서 뭐예요? 자, I인이 증가시켜봐요. 뭐 하기 위해서? 피드백 폴라리티 판단하기 위해서. 자, 그럼 VX가 증가했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인풋의 증가 효과예요. 자, 그러면 M1에 VGS가 증가했으니까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고요. 자, 그러면 M1이 증가하고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Vout이 감소하는 거죠. 여러분 Vout이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M2의 VGS가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M2의 VGS가 감소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VDS는 더더욱 증가해야 되죠. 왜? 지금 일로 흐르는 커런트를 내가 증가시켰는데, 그래서 VX가 더 커졌는데, 내가 이 VX 커졌더니 Vout이 딱 줄었어요. 그럼 이 흐르는 전류를 받아주려면 VX가 더더욱 증가해야 이 식이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쵸? 야, VGS가 픽스일 때도 I인이 증가하려면 VX가 커졌어야 됐는데, 지금 뭐야? 내가 지금 VX를 커져가지고 Vout이 감소했어. 야, Vout이 감소하는데 그 커런트 받아주려면 미안한데 VX 너 더 증가해야겠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무슨 피드백이 있는 거예요? 포지티브 피드백이 있는 거죠. 인풋의 증가에 의해서 VX가 증가하는 효과가 더더욱이 증가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폴라리티가 파지티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피드백의 폴라리티를 판단하는 거, 그래서 폴라리티 판단하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